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동 개선 이행협치 추진단 백서 발간 기념 현장 대토론회 이행협치 추진단 이후 블랙리스트 운동의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사건이 이제 밝혀진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현장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활동을 해왔고 노력을 해온 결과 또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이행협치 추진단, 그다음에 제도 개선 위원회 같은 그 민간 협치 또 운영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라든지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에 대한 승소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또 권리 회복들의 성과들, 이런 좀 다양한 성과들을 이뤄냈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에 반해 또 저희가 또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윤석열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예술 검열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 가해자 그룹들의 현장 복귀들도 사실상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화 정책에 대한 퇴행들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의 최근에 업무 보고나 나오는 문건들을 보면 그 문화예술을 통한 국위 선양, 경제 발전이라는 이제 도구적인 활용들이 거의 저희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블랙리스트 운동을 해왔던 것들이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회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계에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드러낸 것이 블랙리스트고, 그걸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이제 혁신, 변화, 전환들을 이뤄내는 것들이 좀 운동 목표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작금의 현실이 이제 블랙리스트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6년 전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모일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 그 상황이 너무도 다른 만큼 또 새로운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이행협치 추진단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그 백서를 발간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그동안 활동들에 대한 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서서 어떤 운동들이 필요한지들을 고민하는 자리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토론의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이제 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그 김미도 이행협치 추진단 백서 편집위원장님, 그다음에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원님, 그다음에 정윤희 이행협치 추진단 민간위원,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5분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상희 부회장님,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원승환님, 그다음에 한국작가회의의 연대위원회 위원장님인 권인상님, 그다음에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의 강욱천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의 신민준님, 이렇게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예, 좀 많습니다. 발제 토론이 항상 블랙리스트가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 이렇게 좀 패널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상 이런 발제 토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부에 이어질 전체 토론 저희가 90분을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토론이 또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제 토론자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제는 15분, 토론은 한 7분 정도 이렇게. 예, 그렇게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 맥시멈이고요. 그거보다 짧게 끝내주시면 더 진행에 좀 원활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2부 토론 마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예, 토론 그 쉬는 시간 이후에도 가시지 말고 그 토론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 오늘 토론의 취지에 맞는 좀 더 풍성한 토론의 결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좀 설명들이 길었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입니다. 이행협치 추진단 활동 총론 및 종합적 의의를 김미도 선생님이 토론을 발제를 시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도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 앞에 제 프로필에도 썼지만 원래는 연극 평론을 하는 사람인데요. 좀 전에 사회자께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표면화된 거가 6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7년이 넘었습니다. 사건화된 거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였는데 제가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검열을 제가 알아챈 것이 2015년 4월의 일이고요.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폭로했던 것이 2015년 9월의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7년 동안 이 일에 제가 발목을 잡혀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이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때 그 여러 민간위원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 민간위원이자 특히 그 백서를 발간하는 나중에 조사가 전부 완료됐을 때 백서를 발간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고요. 기간을 보시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다 그때 다시 이제 상황을 복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아주 숨가쁘게 조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래 백서 발간 비용으로 잡혔던 그 예산마저 그냥 경상비로 이렇게 털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때 백서 발간은 거의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서도 발간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행협치 추진단이라는 기구를 어떤 그 교량적인 그런 기구로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점검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부여하자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런데 그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기간을 보시면 6월 30일에 해산하고 8월 20일이 돼서야 2018년 8월 20일이 돼서야 저희가 1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구성이 안 될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희가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왜 그랬는지가 금방 밝혀지게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그 뒤에 보시면 그 책임규명 이행계획 징계인데 쉽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계획을 자기들 나름으로 굉장히 그 처벌을 좀 완화시키려고 아마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상조사위가 해산하고 무려 3개월 후에 이행협치 추진단 1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 조직도를 받았을 때 그때는 이행협치 추진단이 맡은 일은 그냥 제도 개선하고 백서 발간만 관장해라 이런 식으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도 개선과 백서 발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서 발간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빠져라 뭐 이런 사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전체가 책임규명 이행계획에도 저희가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하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고 아까 사회자께서 저희 이행협치 추진단이 종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백서만 나왔고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제가 맨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직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2018년 9월 12일에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회의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징계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날 9월 13일이죠.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책임규명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길지만 하여튼 사실상 징계 영명, 그러니까 이미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다 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주의 조치를 줘서 영명이라는 황당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9월 18일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 일방적 발표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게 되고 9월 21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위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서 서울역, 그다음에 대학로, 또 예술의 전당, 그다음에 그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가 예술의 경영센터 이런 기관들 앞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광화문에서도 계속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1월 3일에 그 문화예술 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라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문체부가 백기를 들고 그 책임규명 이행 계획안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재검토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분 한 분, 또 저희가 추천하는 그 변호사 두 분이었던가요? 그리고 문체부가 또 추천한 변호사, 그다음 법률학자 이렇게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2018년 12월 31일에 이행 방안을 최종 확정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늘어난 거는 수사 의뢰 3명, 징계 1명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책임규명 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보시면 석 달가량 또 소요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면죄부를 받는, 즉 징계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면죄부를 받는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사실상 이런 결과로밖에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징계에 대한 반발과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 저희가 백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비용은 사실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최소한의 예산으로 만들게 됐고 제가 자꾸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4명, 5명 원래 그 위원으로 활동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어디 방도 없어가지고 출판사 한 기퉁이에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서럽게 그 작업을 해야만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징계 부분에 대한 그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출판사가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이제 열심히 교정 보고 만들고 작업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또 국회 앞에 가서 시위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백서 작업하고 또 들어오면 같이 문체부 직원들하고 같이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굉장히 이상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하여튼 어렵게 작업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벌 그 원고를 가지고 이의 신청 접수를 했는데 총 58건이 접수가 됐고 여기 계신 또 이항구 조사관 그 당시 조사를 맡았던 이항구 위원이 이 58건에 대한 일일이 소위 민원이죠. 접수를 해서 면담하고 또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이행협지 추진단에서 그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주석으로 변기할 것이냐, 백서상에 이런 문제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2019년 2월에 드디어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권 4권, 부록 6권, 총 10건으로 발간이 되었고 6,600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 구성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백서 발간 이후에 특히 문체부 이행협지 추진단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술 현장 간의 주요 협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 2019년 7월 1일에 문체부가 이제 단행한 그 인사가 있었는데 아까 그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한글 박물관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문화예술 분야에서 현장하고 직결되는 예술 정책관 자리로 발령이 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행협 추진단이 그때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그 협치 자체가 이제 거의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까지 봉착을 했었고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서 7월 26일, 8월 9일 두 차례 논의를 거쳐서 장관이 그 당시 박양후 장관이 그중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재검토했고 그때 또 약속한 것이 만약에 이제 불기소 처분이 수사 의뢰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중징계하겠다. 이것이 이제 당초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했던 그 최종 책임규명 이행 계획의 발표 확정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박양후 장관이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최근에 이들에 대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황희 장관이 중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직 장관 2분이 포함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박양후 장관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 전직 장관들이 포함된 탄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아라. 굉장히 불가피한 일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내용의 탄원을 해서 다시 한번 현장의 분노를 크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예술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제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예술위 7기 위원 그 16명이 전원 남성으로 추천되면서 예술 현장에서 강력한 항의들이 있었고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세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성별, 세대별 비율을 조정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박양후 장관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 사업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학로 예술극장 오늘 대학로 예술극장 극장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 아래 1층에 시어터 카페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벌어졌던 그 블랙리스트 대표적인 사건 팝업 시어터 사건의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했고 박양후 장관이 그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계속 이렇게 약속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계속 이 사업 역시 그 문체부의 아주 그 적은 예산으로 용역 보고서는 수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은 또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이 사업 역시 현재 거의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행협 추진단이 가장 역점을 뒀던 일이기도 하고 그 산하기관별의 이제 제도 개선 부분을 검토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산하기관들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했었고요. 2019년 1월 30일 공문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0일에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두 가지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기관의 위원장을 이제 호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그런 방식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과연 잘 지금 작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일에 황희 장관이 문예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드디어 2, 3년간 이렇게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 법률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었을 때 어떤 그런 일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 형사상의 처벌이 결국 불가능한 그런 법률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법률이어서 앞으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7일에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관을 신설한다고 이제 황희 장관의 그 임기 거의 마지막에 이런 거를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특히 이행협치 추진단에서 이 부분을 못 박아서 강력하게 못 박아서 이것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은 발표만 되었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본격적인 행사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기관별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실시를 했고요. 총 저희가 35차례 회의를 4년 동안 가졌고,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여부를 꾸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각 기관을 대표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각 기관에서 수행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미진한 부분에서 더 강력히 요청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 기존 6개 기관에 대해서 그 6개 그 제도 개선이 이제 검토가 됐는데, 그게 이제 예술이, 그다음 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렇게 6개 기관이었는데 원래는 근데 저희가 이제 이행협 추진단이 활동하는 가운데 국립극단,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이렇게 3개 기관이 추가가 돼서 총 9개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이행 여부가 지금 백서에 이행협 추진단 백서에 제도 개선 현황을 2022년 2월 17일 기준으로 그 문체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85개 과제에 대해서 62개를 완료했다고 문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 13개, 검토 10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미 제가 거의 말씀드린 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검토 과제 10개라는 거는 아직 그러니까 실행되지 않은 것인데, 특히 뭐 헌법 개정 및 신설과 관련된 문제, 국정 홍보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 또 기관에서 특히 이제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협치 추진단 백서는 최근에 발간이 됐는데요. 작업은 한 6, 7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총 461쪽으로 발간이 됐고요. 그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역시 문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 추진단을 운영했고,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요게 중요한데요.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활동을 종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문구 하나 가지고 굉장히 그 신경전을 좀 벌였는데, 그 3년 6개월의 과정을 일단 백서를 발간하고 종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를 최근에 발족한 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가 발족을 했지요. 그 발족한 위원회에 저희가 남은 과제들을 이관하는 그런 워크샵 또는 뭐 세미나 이런 어떤 그 이행할 수 있는 그 절차 하나를 반드시 문체부에서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요구를 저희가 강력히 담아서 보도자료 자체가 굉장히 뭐 다른 분들 읽으실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행협 추진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와 뭔가 그 남은 과제에 대해서 하여튼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26일자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출범했고, 초대위원장으로 김기복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원래 뭐 종합적 의의를 얘기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버젓이 요즘 그 검열과 배제가 다시 귀환하고 있어서 과연 저희가 했던 일이 진상조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이행협치 추진단까지 그 몇 년 동안 했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참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허무한 생각도 들고요. 뭔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두 가지의 백서, 진상조사의 백서와 이행협치 추진단 백서를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역사의 기록을 남긴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 많은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그 행정의 역사상 이렇게 민관이 같이 협치를 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그래도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를 일단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저희가 그 약속의 이행 여부를 역시 계속 주시하면서 뭔가 체근할 수 있는,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가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허무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기록이 최고구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논문을 계속 쓰고 있고요. 아까 팝업센터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억사업을 장관이 약속하고도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논문의 주제를 최근에 그런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행을 했고, 그 첫 번째 과제로 현재 팝업센터 피해자들에 관한 그런 논문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계속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